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곳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경의중앙선 용문행 열차를 타고 여행을 떠납니다. 열차는 어느새 영수철교 위를 지나가는데요. 이곳을 지나갈 때마다 새롭게 변하는 모습은 설레임을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양수리는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류하는 곳으로 잘 알려진 곳인데요. 아침에 지나가는 양수리의 풍경 또한 색다른 모습이네요. 양수리를 지나자 이번에는 조용하고 편안하게만 느껴지는 마을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한참을 달려 목적지가 가까워집니다. 청량리역에서 1시간 20분쯤을 달려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열차의 종착역인 용문역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걷는 동안 조용하고 멋진 풍경이 펼쳐지는 곳인데요. 시작부터 끝까지 물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걸을 수 있는 트레킹 코스입니다. 오늘 트레킹은 용문역에서 바로 시작되는데요. 3번 출구로 나가시면 됩니다. 오늘 트레킹 코스는 물소리길 6코스입니다. 용문역에서 시작해 흑천을 따라 걷게 되는데요. 용문 생활체육공원을 지나서 용소교도 지나갈 거고요. 덕촌마을도 지나고 숲길 구간을 올라 정상 물소리길 인증대에 도착합니다. 오촌마을을 지나 조금 걸어가 용문사에 도착하면 오늘의 트레킹도 끝이 납니다. 거리는 10km 정도로 소요시간은 쉬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4시간 정도 예상합니다. (3번) 출구로 나와서 앞에 있는 계단으로 내려갑니다. 계단을 내려가면 횡단보도가 보이는데요. 아파트가 보이는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갑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가면 물소리길 표지판이 보이는데요. 여기서부터 물소리길 트레킹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물소리길은 중간중간에 물소리길 표지판과 물소리길 리본이 안내를 잘해주니까요. 다른 길로 빠질 염려는 없습니다. 아파트 옆길을 따라 계속 걸어가시면 됩니다. 조금 걸어가면 벚나무 길이 한참 동안 이어지는데요. 벚꽃이 피었을 때는 정말 멋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찾은 날은 햇볕이 제법 뜨거웠었는데요. 벚나무가 그늘을 만들어 주어 시원하게 걸을 수 있어 너무나 좋았습니다. 벚나무 터널이 끝날 때쯤 나타나는 파란 하늘, 하얀 구름까지도 너무나 멋진 트레킹 코스입니다. 아파트에서 10분쯤 걸어가면 흑천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왼쪽으로 두 갈래 길이 나오는데요. 흑천으로 내려가는 길은 물소리길 7코스로 가는 길이니까요. 물소리길 6코스인 뚝방길로 행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물소리를 들으면서 걷는 트레킹 코스가 시작되는데요. 물소리는 오늘의 트레킹 코스가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앞에 보이는 철로는 경의중앙선의 철로인데요. 물소리 들으면서 열차가 지나가는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요.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까지도 한 폭의 그림이네요. 여기서 오른쪽 하천 톡방길로 계속 걸어가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철로 아래를 지나갑니다.
철로 아래를 통과하면 멋진 풍경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하천의 물소리는 계속 이어지고 정말 기가 막힌 트레킹 코스입니다. 왼쪽으로 보이는 곳은 용문 생활체육공원인데요. 하천을 따라 각종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운동이 저절로 될 것 같네요. 물소리길은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라서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는데요. 사람들이 많은 곳을 별로 좋아하지 않은 저는 조용하고 한적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번에는 인동초 터널, 달의 터널 등 여러 개의 터널이 이어집니다. 사계절 언제 걸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용문 체육공원이 끝나면 물소리길 인증대가 나오는데요. 양평군 물소리길은 최근에 전 구간 총 9개 코스를 개통했는데요. 지금 걷고 있는 코스는 6코스입니다. 인증대를 지나 조금 걸어가면 마룡교가 나오는데요. 오른쪽으로 마룡교를 건너갑니다. 꺾어지는 길목마다 이렇게 물소리길 표지판이 나타나고 중간중간에 이번이 안내를 잘해주니까요. 다른 길로 잘못 가실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다리를 건너서 왼쪽으로 향하는데요. 마룡 이디도 지나갑니다. 오늘 트레킹 코스는 마을 몇 개를 지나가게 되는데요. 지나치는 마을마다 조용하고 너무나 예쁘게 잘 꾸며져 있는 마을입니다. 예쁜 꽃길도 지나가고요. 조금 걸어가면 용문 농협 창고가 나오는데요. 농협 창고 끝에서 오른쪽으로 향합니다. 이곳 역시 물소리길 표지판이 친절하게 안내를 잘해주니까요. 표지판과 리본만 따라가시면 됩니다. 농협 창고를 지나 조금 걸어가면 굴다리가 나오는데요. 굴다리도 지나갑니다. 굴다리를 통과하면 고즈넉한 시골 풍경과 파란 하늘이 펼쳐지는데요. 정말로 아름다운 시골의 풍경이네요. 마치 고향에라도 찾아온 느낌입니다. 멋진 청보리밭도 지나갑니다. 정말로 그림 같은 풍경이네요. 예쁜 마을을 지나갈 때도 물소리는 계속됩니다. 덕촌 마을을 지나면 다리가 나오는데요. 이 다리는 용소교입니다. 물소리길은 하천 아래로도 건너갈 수가 있는데요. 우천시에는 다리를 이용해야 되고요. 다리 아래에는 징검다리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흔하게 보던 징검다리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네요. 사람들이 건너가기 위해서 만든 징검다리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에는 충분해 보이네요. 특이한 징검다리를 건너면 이번에는 많이 볼 수 있는 징검다리도 건넙니다.
징검다리를 건너면 다시 물소리길과 만나게 되는데요. 하천의 물소리는 계속됩니다. 계속 걷다 보면 다시 덕촌리 마을을 지나가는데요. 조그만 사찰 약사암도 지나갑니다. 덕촌 마을을 지나면 이제부터는 숲속길이 시작되는데요. 조금 오르막길이 이어지지만 경사가 완만해서 걷기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이곳도 왼쪽의 계곡에서는 물소리가 계속 들리고요. 덕촌 마을 끝에서 20분쯤이면 물소리길 인증대가 있는 정상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도시락도 먹고 잠시 쉬었다 가기로 합니다. 오늘은 식당이 없는 길을 오래 걸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도시락을 준비했는데요. 조촐하지만 어떤 진수성찬 부럽지 않네요. 꿀맛 같은 휴식을 취하면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충분히 쉬고 다시 출발합니다. 이곳이 정상 물소리길 6코스 인증대입니다. 정상을 지나면 이번에는 오촌마을을 지나게 되는데요. 지나가는 마을마다 참 조용하고 포근하게만 느껴지는 시골 풍경입니다. 오촌마을을 걷다 보면 이번에는 조그만 굴다리가 나오는데요. 굴다리도 지나갑니다. 굴다리를 지나면 잠깐 차도를 걷게 되는데요. 차도를 걷는 거리는 그리 길지는 않습니다. 다시 마을길을 걸어가게 되는데요. 오촌마을길은 계속됩니다. 마을 중간쯤에서 오촌길 49번 길인 왼쪽 길로 행합니다. 오촌마을을 지나면 마지막 숲속길을 걷게 되는데요. 숲속길 중간쯤에는 쉼터도 있어 잠시 쉬었다 가기도 좋고요. 소나무 낙엽이 쌓인 숲속 오솔길에서는 소나무 향이 코끝을 자극합니다. 숲속길이 끝나고 마을을 조금 걷게 되는데요. 이 마을이 오늘 트레킹 코스의 마지막 마을입니다. 마지막 마을이 끝나면 큰 도로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왼쪽 용문사로 향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용문사까지 계속 직진하시면 됩니다. 5분쯤 걸어가면 드디어 용문산 관광단지에 도착하는데요. 굉장히 오래된 은행나무가 있는 용문사로 유명한 곳이죠. 자차 이용하실 분은 주차요금 참고하시고요. 양평군 등록 차량은 무료라고 하네요. 주차장은 굉장히 넓어서 주차하는데도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입구에는 상업시설들이 많은데요. 점심시간에 이곳을 찾으신다면 식사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식당가를 지나면 넓은 광장에 도착하는데요. 예전에 왔을 때하고는 많이 변했네요. 새로운 조형물과 멋진 폭포도 볼 수가 있고요. 광장을 지나 조금 올라가면 용문사 일주문 앞에 도착합니다.
일주문을 지나가는데도 물소리는 계속되는데요. 물소리 들리시죠? 길가에 맑은 물이 흐르는 도랑이 모습인데요. 도랑물은 용문 입구에서부터 용문사 일주문을 지나 용문사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청량한 물소리는 마지막까지 기분을 상쾌하게 해주네요. 이번에는 계곡 위로 은행나무길, 데크길이 나오는데요. 은행나무길 아래의 계곡으로 흐르는 물소리 들으면서 걷는 이 구간도 물소리길의 매력을 느낄 수 있어 너무나 좋았습니다. 은행나무길이 끝나면 도랑의 물길과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청량한 물소리는 10km는 더 걸어가도 거뜬할 것 같습니다. 물길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물소리길이 끝나면 다리가 나오는데요. 이 다리는 해탈교입니다. 해탈교를 지나면 사천왕문도 지나갑니다. 사천왕문을 지나 조금 올라가면 굉장히 높은 철탑이 보이는데요. 용문사의 유명한 은행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워진 피뢰침이라고 하는군요.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세워진 피뢰침은 아직까지 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은행나무를 가까이에서 보기 위해서 올라가 보는데요. 은행나무 주변으로 수많은 소원 카드가 걸려 있네요. 모든 소원 다 이루어지길 저도 소망해봅니다. 가까이에서 보는 은행나무는 정말로 굉장합니다. 나무 둘레는 15.2m이고 높이는 42m로 동양에서 가장 큰 은행나무라고 하네요. 나이는 무려 1200살이라고 하는데요. 전설에 의하면 통일신라 경순왕 아들 마이태자가 나라를 잃은 서름을 안고 금강산으로 가다가 심었다는 살과 의상대사가 짚고 다니던 지팡이를 꽂아 놓은 것이 자라서 은행나무가 되었다는 전설이 전해진다고 합니다. 은행나무를 지나 용문사 대웅전에 도착합니다. 용문사는 신라시대에 대경대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사찰입니다. 용문사를 둘러보고 내려가는 길에 은행나무가 다시 눈에 들어오는데요. 천연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은행나무가 앞으로 200년을 더 산다고 했을 때 경제적 가치는 약 1조 원이 넘을 것이라고 합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으면 그만큼 경제적 가치가 크다는 거겠죠? 용문 입구로 다시 내려왔는데요. 복귀할 때는 버스를 타고 용문역으로 돌아갑니다. 버스는 약 40분 만에 한 대씩인데요. 버스는 용문역을 경유하니까요. 먼저 도착하는 버스에 탑승하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도착하는 7-8번 버스에 탑승합니다. 버스는 출발하자 용문 관광단지를 지나 달리기 시작하는데요. 창밖으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은 마지막까지 기분을 좋게 해주네요. 약 30분 정도면 용문역에 도착합니다.
버스에서 내리면 길 건너로 용문역이 보이는데요. 1번 출구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용문의 물소리길을 걸어보았는데요. 아름다운 풍경과 청량한 물소리는 걷는 내내 지루할 틈이 한 번도 없는 트레킹 코스였습니다. 오늘 여행은 정말로 만족스러운 여행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참고하시고 여행 계획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